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건 지금 7분의 15,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7분의 14니까 14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따로 쓰면은 7의 4승분의 15의 4승이라고 쓸 수 있나? 아니 14의 4승?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0.25는 4분의 1인 것 같아. 그러니까 4의 제곱 하나만 따로 쓰고 4의 55승하고 4분의 1의 55승을 곱할까? 그럼 첫 번째 건이 14.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뭐가 나오지? 2의 4승이 되니? 이해됐을까? 근데 뒤에 있는 숫자 이거 두 개 곱한 거네. 55승 55는 똑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거든? 그럼 밑줄 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네, 1에 55승이니까 1 되겠죠? 2의 4승은 16. 이것도 16. 그래서 남는 숫자는 14 곱하기 16에서 16을 빼면 되니? 그럼 13 곱하기 16이라고 선생님 쓰면 이해될까? 16이 14개 있었는데 한 개 뺐으니까. 뭐 이것만 곱하면 되겠네? 끝에는 8로 끝내야 되는 것 같아. 8로 끝내는 게 왜 3개나 있냐? 6을 곱했더니 78? 1을 곱하면은 13? 208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2번이요. 12번은 높이의 값이 3분의 4x의 제곱인 삼각형의 넓이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이 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건데 넓이의 값은 48, x가 3개, y가 2개가 넓이라고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높이의 값은 알고 있다고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9분의 16 x의 제곱이니? 그럼 양변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약분하면 3이 남죠. 그 다음 약분되는 건 x가 2개 약분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양변에 18배 주면 이게 남나요? 오른쪽은 a가 되고요. 답이 2번인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이 A보다 B가 컸을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똑같은 숫자를 뺐을 때는 이 부동호 관계 유지가 되는데 작은 숫자에선 적게 빼고 큰 숫자에서 많이 뺐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뺐으니까 등호가 상경합니다. 세 번째 건 작은 숫자한테 작은 숫자를 더했고 큰 숫자한테 큰 숫자를 더했으니까 세 번째 것도 참일 것 같은데 네 번째 건 작은 숫자한테 4배한 것과 큰 숫자에 3배한 녀석의 값은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4배를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를 4로 나누게 하면은 큰 숫자를 2로 나누게 하면은 작은 걸 더 큰 숫자로 나누게 했으니까 더 작아질 거고 큰 숫자를 더 작은 숫자로 나누게 했으니까 분호는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게 납득이 됐을까? A보다 B가 더 크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이쪽이 더 큰 건가? 그러면 큰 숫자한테 큰 숫자 3을 더했고 작은 숫자한테 작은 숫자 2를 더했으니까 성립하나요?
이거는 A보다 B가 컸을 때 3분의 2A라는 것보다는 3분의 2B가 더 큰 거죠. 그래도 양변에 4를 빼주면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참인관 6개 있나요? 지금 이된 거 맞아? 설명할 때 소혁이 시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선생님 말 귀로 듣고 프린트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0번으로 왔습니다. 해외에서 개당 원가가 10,000원인 상품 530개를 항공료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료 130만 원을 들여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3개씩 묶어가지고 판매하기로 했는데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말이 복잡하네. 매출이 전체 비용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묶음의 정가 X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이 원가 10,000원짜리 상품이 530개, 항공료와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료는 1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개당 원가라고 얘기했구나. 개당 원가가 10,000원짜리를 530개. 운송료는 전체를 다 운송하는 게 130만 원이라는 얘기겠지? 개당이 아니고. 이 상품을 3개씩 묶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3개씩 묶어서 판매할 수 있어? 530개인데? 네, 어서오세요. 문제가 잘못됐네. 530개가 3의 배수가 아니지. 뭐가 잘못됐을까? 3개씩 묶어서 판매할 거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3개씩 묶어?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거 오타 친 것 같은데 누가? 이 시험지 팔아먹은 놈이 이거 오타 친 것 같다. 3의 배수로 만들어버릴까? 540개 있다고 할까? 교양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숫자, 이 문제 오류야 지금? 540개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540개면은 3개씩 몇 묶음이 만들어지니? 180 묶음? 그럼 180개 묶음이 있습니다. 근데 180개 묶음에 대해서 3개 단위로 묶어서 판매한다고? 근데 개당 원가가 10,000원이었으면은 한 묶음의 원가는 30,000원이겠네? 그런데 정가를 결정해야 되잖아, 정가를. 한 묶음의 정가를 X1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한 묶음의 정가가 지금 X1인데 X1한테 뭘 곱해야 되는 거지? 정가의 40%를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가를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한 묶음의 판매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40% 할인 받았어. 그럼 얼마야? 60원이야? 다시 되물어보자. X1인데 40%를 할인 판매하면 X한테 뭘 곱해야 되는 거지? 100분의 60을 곱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맞죠? 100분의 60의 값을 약분해버릴까 미리?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정가의 할인가인 거지? 정가가 X1인 걸 40%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5분의 3X1입니다. 이게 한 묶음의 판매가죠? 근데 지금 몇 개를 팔아요? 이런 묶음을 180개를 팔아? 그럼 이게 180개를 팔았을 때 매출액인 거네? 이 180개를 팔았을 때 매출액이 전체 비용? 전체 비용의 20% 이상의 이익이 나야지만 돼? 전체 비용의 20% 이상의 이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지? X개의 묶음이면은, 그러니까 X라는 묶음은, 한 묶음은 X1에 판매를 하는데, 총 180개 묶음 있잖아. 한 묶음의 원가는 3만원이었나? 한 묶음의 원가는 3만원이었는데, 이게 180 묶음이 있다고? 이게 원가네? 단위는 10,000원?
그런데 아이고야 아니구나. 쌤이 단위를 10,000원으로 풀고 싶다면 3이라고 썼어야 되지. 3 곱하기 180, 540만 원이 원가네? 그런데 그 원가에 대해서 운송료 13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구나. 운송료가 130만 원이잖아. 거기다가 이게 전체 비용이죠. 이 전체 비용의 20% 이상의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앞에 거에 뒤에 거 뺀 녀석의 값이 이건 지금 얼마야? 원가가 670만 원? 670만 원에 대해서 20% 이익이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게 판매까지, 이게 원가지. 그런데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670만 원의 20%가 얼만데? 670한테 뭐만 곱하면 돼? 10분의 2만 곱하면 돼? 그럼 얼마야?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식을 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5로 나누기 하면은 36에다 3배 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누구였다? 670이었다고? 670을 이항하려고. 670을 빼기 670을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670이 되는 것 같아. 그럼 670을 더했더니 그럼 x라고 한 한 묶음의 정가의 가격은 108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 108분의 804를 계산할 건데 4로 나누기 하자. 108을 4로 나누기 했더니 20, 804를 4로 나누기 했더니 3으로 또 약분해볼까? 9분의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그럼 67만 원을 9로 나누기 하는 녀석을 구해보자. 9로 나누기 하면은 63? 이거에는 6인가? 대충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을 때는 대충 76,000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76,000원 얼마인데 요게 지금 오타여가지고 다른 숫자인가 봐. 540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10으로 풀 걸 그랬나 보다. 에이씨, 더 이상 알고 싶진 않아. 뭐가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2번. 22번은 순환소수하고 308분의 11? 저기다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07, 7의 점이 찍혀 있으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돼. 이건 약분이 안 되네. 308분의 11은 약분이 되나? 될 것 같은데? 308분의 11은 11로 약분되나? 28? 그럼 두 번째 분수의 값은 28분의 1인 거네? 근데 두 개 모두 다 어떤 자연수를 곱해주면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유한소수는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되지? 그럼 9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분석해 봐야 되겠다. 90이라는 숫자는 2가 한 개 있나? 5는 몇 개 있어? 그리고 지금 9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28분의 1이라는 숫자는 2가 두 개 있나? 그리고 7이 있지. 그러면 9하고 7을 없앨 수 있는 숫자로 x를 설정하면 되겠네? 그 x의 값은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3번으로 왔습니다.
23번을 서유기가 맞췄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을 L이라는 선과 K라고 하는 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한 번 회전에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PQ라고 하겠습니다. 회전체의 부피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체도형? 색칠한 도형이라고 말해주면 좋았을걸. 아마 쌤 생각에는 여기는 이 사각형을 회전했을 때 회전체 부피를 구하러 가는 거 같지? 이런 거 맞아요? 먼저 L을 기준으로 회전한 녀석의 값이 부피가 P란 얘기죠. L을 기준으로 회전한 거에 부피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L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걸 원뿔대라고 부르나? 그 원뿔대의 부피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원뿔대의 부피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P의 부피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전체 원뿔에서 위에 있는 원뿔의 값을 빼주면 되죠. 그럼 전체 원뿔의 값은 뿔이니까 3분의 1 곱해야 되겠다. 전체 큰 삼각형을 회전했을 때 회전체 부피 얘기하는 중이야. 밑넓이는 몇이야? 이게 파이 r 제곱? 높이의 값은 누구로 봐야 돼? 전체 부피니까 2b를 높이로 잡아야 되겠지? 거기서 빼려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흰색 부분의 원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빼야 되잖아. 반지름 값은 2ab라서 제곱했더니 높이의 값은 이걸 빼서 정리하자. 앞에 있는 숫자는 다 산수했더니 6? 맞아? 6파이 a제곱 b제곱 b의 세제곱이구나. 뒤에 있는 숫자는 계산했더니 3분의 4파이 a제곱 b의 세제곱이네. 그럼 6에서 3분의 4를 뺐더니 3분의 14파이니? 첫 번째 p의 부피는 구했습니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k를 축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부피인 q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k로 회전하게 되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회전한 녀석의 부피를 나중에 빼줘야 되겠다. 원기둥의 부피에서. Q라고 하는 부피를 구한 중입니다. 지금은 반지름이 B가 되는 원기둥인가? 원기둥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B제곱의 값이 밑넓이죠. 높이의 값은 3AB로 잡을 생각이거든. 이 원기둥의 부피에서 빼는 거는 얘를 지금 회전했을 때 생기는 원뿔의 부피를 뺄 거죠?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야? 요만큼 길이의 값은 지금 이거를 K축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K축으로 회전했을 때 부피 구합니다. 밑넓이는 네, B제곱 파이가 밑넓이네. 높이의 값은 네. 그럼 앞에 있는 값은 3파이 곱하기 AB의 세제곱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값은 3분의 1파이 AB의 세제곱인가요? 그럼 뺐더니 3분의 8파이 이거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P를 Q로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그럼 분모에는 3 약분되고 파이도 약분되고 A도 약분되고 B 3개도 약분되나? 약분하고 남는 게 뭐가 남아? 8분의 14 A가 남나? 8분의 14면은 약분했더니 4분의 7 요거만 남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A하고 B는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길을 따라서 4.8km를 떨어진 어동대교 아래까지 130분 이내로 쉬지 않고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복해가지고 그럼 9.6km를 간다는 얘기네? 130분 이내에.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분속 80m의 속력으로 70분 동안 산책하던 때에 B가 덥다면서 겉옷을 A에게 맡겼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네.
처음 70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산책을 했어. B가 A한테 옷을 맡겼어. 10분이 지난 시간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로 그 겉옷을 떨어뜨렸고, 두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산책을 10분 더 이어가다가 겉옷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가 힘들어서 되돌아가지 않고 가단 방향으로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A가 다시 돌아오기 직전 X분 동안은 분속 40의 속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고, A는 일정한 분속으로 옷을 두고 온 곳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찾은 뒤에 다시 되돌아가서 B를 따라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10분이 지난 시점에 총 80분이 되는 순간이었구나. 80분인 순간에 옷을 떨어뜨렸고, 모르고 90분인 순간까지는 더 이어서 가다가, 이제 정확히 90분인지 경고한 시점에 B라는 사람은 그냥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고, 다만 A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직전,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돌아오기가 뭐야? 뭘 돌아와? 이게 겉옷이는 위치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출발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겉옷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일까? 함께 있을 땐 분속이 80이었고, 어이, 말이 너무 어렵다.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서술을 못했는데, 바보가? A가 돌아가면은 B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는 옷을 찾으러 돌아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B라는 사람은 분속 매수로 갔다는 얘기야. A가 돌아오기 직전 X분 동안은 분속 40의 속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고, 그럼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하니까 다시 옷까지 가기?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다, 말을. 이 바보들은 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분속 80으로 산책을 할 거고, 130분 이내에 왕복을 하려고 하는데, 시속 80으로 가겠다고? 그럼 출발 지점에서 여기가 턴하는 지점. 처음 이렇게 출발했고, 나중에 도라지를 오려고 해. 근데 4.8km니까 4,800m니? 4,800m를 분속 60으로 쭉 갔다고 한다면, 아니지, 9,600이구나. 전체 거리는. 전체 거리는 9,600인데, 그거를 분속 80? 그럼 120인가?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80으로 갔으면은 두 사람은 1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 분속 80으로 갔기 때문에 70분 동안 산책하던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다가, 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야? 60분이 소요된 건가? 그럼 여기서부터 또 턴해가지고, 쉬지 않고 턴해가지고, 10분 동안만 왔다는 얘기구나. 여기서, 졸라 무거워, 내 옷 좀 받아줘. 라고 시킨 거네? 다시 여기서 또 10분 동안 또 이동한 건가? 이 지점에서 옷을 떨어뜨려? 옷을 떨어뜨렸고,
B는 힘들어서 되돌아가지 않고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기로 했고 B는 그냥 가던 대로 가기로 했고 음, A는 일정한 분속으로 옷을 두고 온 곳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80보다 빨리 갔다는 얘기구나. 여기서 B는 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B라고 하는 사람은 A가 돌아오기 X분 동안 A가 돌아오기 직전 X분 동안 분속 40으로 B는 가는 거네. 여기까지는 쭉 같이 가다가 여기서 B하고 A가 다시 만나는 시점이 여기라고 해볼게. 그럼 B하고 A가 다시 만나는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분 동안인가 보다. 요게 사이 X분 동안에 B는 그대로 가. 40의 속도로. 떨어뜨리고 나서 10분을 옷 떨어뜨린 건 여기. 주는데 아니 아, 그러네. 선생님 착각했구나. 옷을 떨어뜨렸고, 떨어뜨린 다음에 10분 동안 가서 여기서 알게 됐고, 옷을 맡기고 옷을 맡기고 들여서 70분 동안 간 다음에, 이거 빼먹었구나. 총 70분 동안 가서 여기까지 갔고, 착각했다. 70분 동안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옷을 맡겼고, 모른 채 10분 동안 더 간 거지. 옷을 떨어뜨리고 옷을 맡기고, 떨어뜨리고, 모르고 또 10분 동안 가? 여기서 B라는 사람은 계속 X분 동안 가기로 했고, X분이 경고하면은 A라는 놈이 가가지고 옷 떨어뜨린 곳에 가서 찾아오는 모양이지? 근데 그 속력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은 그대로 80인가 보다.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럼 전체가 60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지. 전체가 60분일 필요는 없지. 130 이내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지. A의 속력, 달리는 A의 속력을 X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달리는 거야? A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지고 여기서 만날 때까지 계속 여기까지 계속 쭉 달려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면 거리값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달리는 A의 속력의 값을 V라고 해볼게. V를 X라는 문자로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속력이 몇으로 간 거야? 옷을 떨어뜨리고 10분 동안은 모른 채 걸어갔잖아, 두 사람이. 분속 80으로. 그럼 여기가 몇 미터란 얘기야? 800m란 얘기인가? 그런데 A라는 놈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B라는 사람은 분속 40? 그럼 분속 40이면 여기 있는 길이는 40xm겠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달린 거리는 얼만큼 달린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800m 갔다가 또 여기서 800m 왔고 40x만큼 간 거구나. 그러면은 A가 달린 거리는 40x 더하기 1600인가? 된 거 맞아요? 이게 거리고 시간은 얼마 동안 달린 거야? 시간은 x분 동안 달린 거구나. 그때 우리가 A의 속력의 값을 V라고 놓은 거지. 속력을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의 값은 x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구나.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x의 범위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겠네. x의 범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턴하는 지점까지는 60분이 소요됐으니까 턴하는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는 70분 이내에 도착해야지 130분 이내인 거지. 그럼 돌아오는 이 시간이 70분 이내라고 놓고 풀 생각이야. 시간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 소요되는 시간이 70분 이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 10분, 10분 여기가 x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알지? 40 빼기 x? 그러니까 70분 이내라고 나중에 놓긴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간을 다 더해가지고 70분 이내라고 식을 세우려고 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모르겠다. 거리는 다 알고 있나? 여기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800m? 여기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도 800m. 그럼 40x 여기 거리는 전체가 여기가 편도로 가는 게 거리가 4800이었나? 4800 중에 이거 3개 더한 게 2400? 그럼 여기 2개 더한 거리도 2400이어야 되잖아. 여기 거리의 값은 2400 마이너스 40x겠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속력은 80이었나?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 시간만 식으로 구하려고. 시간은 우리가 이거 지금 거리였잖아. 이게 속력이고.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인가? 그래서 80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 80분의 2400 마이너스 40x 플러스 여기 시간이 x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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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그 시간이 70분 이내였으면 좋겠다고? 되신 거 맞나요? 어디 보자. 이게 30? 이건 2분의 x? x 빼기 2분의 x니까 2분의 x. 60을 이항해주면 10인가요? x의 범위의 값은 20분 이내인 거네? 다른 거 확인해 볼 거는 여기 시간은 음수일 수 없지. 그러니까 6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x는. 60보다 작은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네. 어차피 공통되는 건 20보다 작은 거니까. 다른 거에 하자가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의 답은 40 더하기 x분의 1600이라고 쓸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의 답, 이게 지금 두 번째 거의 답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 외에 질문 못한 문제 또 있나요? 없어요? 자, 이제 개념센 수학의 개념편의 모르는 문제 얘기해 주세요. 개념센 수학의 개념편 모르는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네. 워크북에 모르는 게 있어? 워크북의 쪽수가 1페이지부터 나와 있니? 워크북 쪽수 불러주세요. 28쪽. 28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되죠? 28에서 30까지. (28쪽에) 풀어야 될 문제는 10번. 그 10번이 이 문제랑 같니? 네. 20도란 각을 드릴 테니까 DPC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 APB라는 녀석과 삼각형 APD는 합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0도면은 여기도 20도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요만큼 가게 크기는 몇 도죠? 45? 45, 20? 여기는 외곽? 65? 또 풀어야 될 거는 29쪽에 29쪽에 18번 18번. 29쪽에 18번이 서예기 숙제 다 돼 있나요? 워크북을 안 들고 왔다고? 나머지 숙제 다 돼 있고 채점도 돼 있나요? 연우는요? 했어요. 네. 지금 18번은 평행사변에서 BC라고 하는 선하고 DC라고 하는 선이 연장선을 그렸을 때 선분의 1이 똑같다고 묘사된 게 있네. 이런 선분의 1이 똑같다고 얘기했네.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고? 그렇게 되는 점 EF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평행사변이겠네? BD, EF는 평행사변입니다. 그때 삼각형 넓이의 값이 10이라고 합니다. ACD의 넓이의 값은 10? 근데 ABCD가 평행사변이었잖아. ABCD가 평행사변이면은 ACD가 10이면 BCD는 몇이야? 밑변값이 똑같고 높이의 값이 서로 같은 삼각형인가? 그러니까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과 BCD는 넓이가 똑같나? 그럼 BCD의 넓이는 10? 근데 이 도형 자체가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모든 넓이는 다 똑같나? 이 넓이하고 나머지 세 군데 넓이는 다 똑같나요? 그래서 답이 40인 것 같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 24번으로 왔습니다. 24번은 정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한 변 길이 값은 8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색칠되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다고 이해합니다. 한 변 길이가 8이면 정사각형 넓이는 64인가? 네. 정사각형 넓이가 64면 여기 넓이의 값은 몇이야? OBC 넓이? 네, 16이죠? 나는 선생님 답이 16일 것 같은데?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사각형 넓이를 똑같다고 이해하고 싶거든, 지금. 넓이를 똑같다고 하려면 여기 넓이의 값이랑 여기 넓이의 값을 똑같다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똑같네. 여기 각도 45도, 45도 똑같네.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 각이 똑같겠구나. 선생님이 여기 조그만 각을 점, 여기 조그만 각을 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점 x를 더해서 90, 점 x를 더해도 90인가? 그러니까 점점 각이 똑같네. 그러니까 두 군데 각과 사이에는 선분 길이 똑같으니까 합동이네요.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네. 이제 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센 수학에서 모르는 거는? 촉수를 불러주세요. 숙제 끝까지. 79쪽의 처음에 모르는 거라고? 다른 분들은 79보다 앞에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연우 있나요? 서혁이는요? 75? 그럼 79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되죠? 81? 85. 자, 79쪽에서 풀어야 될 문제 얘기해 주세요.
410번. 410번은 색칠되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 ABCD 넓이가 필요합니다. 평행선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걸 알겠네. 삼각형 ACD라는 녀석은 밑변값을 AC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 ACE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는 똑같나? 밑변값은 AC고요. AC하고 BE가 평행하기 때문에 ACD의 높이와 ACE의 높이는 똑같죠. 그래서 색칠되어져 있는 이 넓이 ACD의 넓이는 AC의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색칠되어져 있는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였는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여기 삼각형 AB의 넓이랑 똑같겠네? 그래서 밑변값은 높이의 값은 또 풀어야 될 거는 400. 다시 한 번만요. 409번. 409번은 사각형이 있는데 임의사각형입니다. 임의사각형에 대해서 중점좌표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모양이지? 임의사각형 중점 연결한 건 평행사변이었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은 지금 현재 평행사변입니다. 평행사변에 대해서 x하고 y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x의 값은 110?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y의 값은? 네. 답이 118이군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4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13번. 413번은 원의 일부분을 반원을 그려놨네. 그 호의 길이의 값 CD라는 호의 길이의 값은 AB라는 호의 길이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AB하고 CD는 평행하다고 합니다. 요만큼의 호의 길이가 전체 호 AB라는 길이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가 지금 평행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A점, B점을 연결하는 선과 C점, D점을 연결하는 선이 평행한데 여기 호의 길이가 전체 호의 길이의 3분의 1. 그러면은 이 점, C점, D점을 기준으로 모든 호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인가? 이 정삼각형에 대해서 정삼각형의 넓이와 BCD의 넓이는 똑같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는 여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가. 그 넓이의 값은 결국은 중심각이 60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반지름 길이 값이 문제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6파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때 원의 반지름 고라고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 넓이의 값 6파이였을 때 이런 거 6개 있어야지 하나의 원이죠.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는 36파이. 그래서 반지름 값은 6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3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4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17번은 고등학교 가서도 이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은 삼각형의 넓이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AP라는 색칠되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알고 있는 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네.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90이라네. 제일 선생님이 먼저 신경 쓰려고 하는 거는 BD 대 DC의 값이 2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각각 넓이가 몇이란 얘기야? 60하고 30. 그런데 문제에 색칠된 넓이의 값이 좀 필요한데 AP, PD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네? 그치? AP 대 PD? 1대1이라고? 여기가 1대1이면 애매한데 그러면 나중에 알고 있는 건 AE하고 EC를 알고 있구나. 쌤 선 이렇게 연결하려고. 삼각형 APC의 넓이와 삼각형 DCP라는 넓이 있죠. 두 넓이의 값은 똑같니? 밑변값이 똑같으니까 넓이는 똑같나요?
각각의 넓이가 누구죠? 삼각형 ADC 넓이의 값이 30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넓이 똑같은 넓이가 누구죠? 이건 15인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아, 2대 3이라고? 그럼 삼각형 APE의 넓이와 삼각형 CPE의 넓이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3? 근데 15라고 하는 넓이의 값을 나눠가지는 거 아니야? APC? 2대 3으로? 그럼 몇하고 몇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구한 건 AP의 넓이 구한 중이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423번. 423번은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CD라고 하는 선 위에 E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근데 E라는 점은 중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지. 그리고 A라고 하는 선과 BD의 교점이 F라는 점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한 건 24, 18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BF, ABF, BCE. 여기 넓이의 값을 24라고 얘기했다고? BCE. 여기 넓이도 18이라고 얘기했네. 애매하다. 24, 18. 근데 색칠한 넓이를 구하세요. 24, 18. 똑같은 넓이 어딨어? 같은 넓이를 찾자. 같은 넓이. 누가 똑같을까? 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안 보인다. 보조선 하나 그어야 될 모양인데 삼각형 옮겨서 똑같은 삼각형 찾아야 되는데 이점이 중점이라고 했어도 쉬운 문제인데 중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네. 24 알파벳 제대로 봤니? ABF BC 제대로 봤네. 24 18 삼각형 ADF라는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쌤이 6A라고 해볼게. ADF 그리고 삼각형 ADE라고 하는 삼각형 있죠. 그 넓이와 삼각형 BDE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똑같니? 밑변값이 D가 밑변값이고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 똑같죠? 근데 삼각형 BDE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랑 삼각형 BCE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이게 평행사변 넓이의 절반이야? 이런 거 맞아? 또 삼각형 ABE라고 하는 APF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DF라는 삼각형을 두 개 넓이를 더하면 그것도 평행사변의 절반인가? 내 말이 된 거 맞니? 되셨죠? 그러면 삼각형 ABF의 넓이는 24라며. 선생님이 ADF는 6이라고 잡았지. BDE의 넓이는 BDE의 넓이는 ABD의 넓이는 ADF이랑 똑같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6A인지는 아는데 여기가 누군지 모르지. 그러면은 이 넓이의 값이 6A 플러스 X니? 그럼 BD의 넓이의 값은 6A 플러스 X. 삼각형 BC의 넓이는 18? 그럼 동화 성립하도록 한 X의 값은 6인가요? 어렵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420? 네, 적으세요. 적으면 다시 볼 일 있을까요? 아, 그래? 서역이 C단계.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까지 못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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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모자랐어?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28번. 428번은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평행사변에 대해서 L1, L2, L3, L4는 P점에서 각각의 변에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그 수선의 발의 길이 4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대각선 길이를 줬네?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AC라고 하는 대각선 길이의 값은 10. 그 다음이 BD라고 하는 대각선 길이 값은 24란 얘기지. 그때 L1, L2, L3, L4는 P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L1 더하기 L3 L2 더하기 L4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건 마름모는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니? 그때 L1 더하기 L3과 평행선 사이의 길이네 이거? L2 더하기 L4는 평행선 사이의 길이죠. 이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서로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는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와 여기는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똑같은 각각의 길이를? 선분의 1이가 지금 10과 23이라는 걸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구하려는 길이는 이 두 개의 길이는 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길이가 알고 싶은데 이 길이는 C라고 한 점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랑 똑같을까?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1과 L3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C점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해서 2배 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저걸 어떻게 구하냐?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 정리를 안 배웠잖아, 얘가. 하고 24. 오이씨, 어떻게 구해, 그를? 음. 아, 넓이로? 아, 넓이로 구하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넓이로 구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선생님, 이거 피타고라스로 못 풀면 뭘로 풀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넓이로 풀면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풀 수 있겠다. 오, 서역이 한 건 했어. 여기 길이가 24, 여기가 10.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사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4로 전체 넓이는 120인가요? 근데 문자 요구한 녀석의 값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PA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P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1인가? PBC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2? 다른 나머지 두 개가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3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4겠죠?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3 곱하기 L1, L2, L3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40을 13으로 나누기가 되네. 나누기 못하잖아. 답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네. 또 풀어야 될 거는 435번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35번으로 가겠습니다. 435번이 가게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HIG라고 하는 가게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D라고 하는 가로 길이가 AB라는 길이의 2배라고 합니다. 여기 똑같니 지금? 근데 여기도 똑같대? 그럼 삼각형 ABH라고 하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가? 억각 크기 똑같고 막곡지각 똑같으니까 합동이면은 H라는 점의 좌표는 중점이네? 이게 중점이었을 때 그럼 이 도형은 말은 뭔가? 이 사각형은 말은 뭐니? 한 변의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2A라고 해볼게. 여기를 2A라고 한다면 여기도 2A란 얘기지. 우리가 필요한 건 가게 크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만큼의 가게 크기를 어이씨 어떻게 구하냐? CD 똑같아요. 교점 좌표. 답이 뭐야? 말은 뭐라며? 아 그러네. 말은 뭐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90도로 이등분하네.
혹시 이렇게 쉬워? 또 풀어야 될 거는? 400. 436번은 50개의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사각형의 개수의 값은 34개, 마름모는 23개 있습니다. 정사각형 개수는 정사각형 개수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평행사변 개수의 2배입니다. 여기에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마름모가 있습니다. 그 속에 공통되는 게 정사각형이죠? 전체 평행사변 개수는 50개라고 이 속에 50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개수는 몇 개 있다고? 마름모는 몇 개 있다고? 이게 50개를 초과하는데? 그럼 꽤 많은 개수가 겹쳐야 되겠다. 연우는 왜 주무시죠? 근데 정사각형 개수가 여기 속에 있는 거의 개수가 정사각형 개수인데 평행사변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평행사변 개수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직사각형 마름모 바깥쪽에 2배 관계 있다고? 그러면 여기를 정사각형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는 2분의 x인가? 된 거 맞아? 그럼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몇 개 있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34개에서 x개를 빼야 되나? 마름모,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는 몇 개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50개면 되는 건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2분의 x 다 더하면 이건가? 다 더하면? 그 녀석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정사각형 개수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 문제는 사각형 AN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AN 플러스 1이라고 부릅니다.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AN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합니다. 그런가?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이게 아니지. 그럼 이미의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녀석은 도형이 뭔데? 평행사변형인가?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 2등분하니? 참이네. A1이 마름모가 되면 A2는 뭐가 돼?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한 도형이 뭐가 돼?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도형은 뭐가 되지?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지? 그래서 짝수가 밑에 있을 때는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네?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똑같나? 네. A2의 값이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A1은 마름모인가요? 그럼 마름모가 아니어도 직사각형이 나오게 할 수 있니? 뭐면은? 뭐는 중점을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어? 마름모가 아니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지 않았냐? 양형선에서?
마름모가 아니어도 직사각형이 나온 경우가 있었냐 없었냐? 어?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면 정사각형. 아, 그러겠네. 근데 정사각형도 마름모잖아. 마름모가 아닌데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 나온 경우가 있었어? 없지. 마름모만 중점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이지. 네. 그러면 여기는 설명은 다음 단계의 사각형이 중점 연결한 게 직사각형이면 원래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맞는 말인가? 근데 좀 애매하다. 맞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답이 뭐라고 돼 있든? 답이 다 맞다고 돼 있든? 디귿은 틀렸대? 그럼 발레가 있다는 얘기인데? 발레가 없는데? 중점을 연결한 게 직사각형이라면 원래 도형은 마름모였다. 뭐가 있지? 마름모가 아니면 직사각형. 마름모가 아닌데 직사각형이 나오는 경우가 뭐 있지? 틀렸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쌤이 지금 도형을 직사각형을 그려볼게. 직사각형이야. 이 네 점이 중점이 되는 선분들을 연결해 보려고. 중점이야? 중점이야? 여기도 중점이에요? 여기도 중점입니다. 아, 이 사각형에 마름모라고 보장이 없구나. 그래서 발레를 들 수 있구나. 이건 굉장히 까다롭다. 얼핏 생각하면 맞다고 판단하기 딱 좋겠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47.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신 분 447번으로 왔습니다.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에서 ABCD라고 하는 사각형이 PQ하고 QR로 경계선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땅의 넓이가 모두 변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경계선 PS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S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색깔이 다른 두 군데 넓이가 있는데 두 군데 넓이의 값을 변하지 않도록 S라는 점을 설정하려면 요 점 좌표의 값을 2라고 칭했을 때 삼각형 P, Q2의 넓이와 삼각형 RSE의 넓이의 값을 똑같도록 설정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꿔도 넓이는 똑같은 거지.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군데 삼각형 넓이가 똑같도록 S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50번으로 왔습니다. 450번은 AD하고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그때 AD라고 하는 선하고 BC는 2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점 PQR은 대각선의 4등분점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90이라고 합니다. ABC의 넓이가 90? 그럼 ADC의 넓이는 몇이야? 밑에 있는 삼각형 ABC와 ADC라는 삼각형은 높이는 똑같은 삼각형인 거지.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다르죠. 밑변이 2대 3이니까 넓이도 2대 3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ADC 넓이는 그런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은 전체 삼각형 ACD의 넓이의 값은 60인데 밑변의 값을 4등분했을 때 밑변인 거야? 밑변이 이거 전체가 밑변인 거에 비춰봤을 때 이 밑변은 4분의 1만큼의 밑변인가? 그럼 답은 몇이라는 얘기야? 네, 답은 4분의 1만큼인 15가 되겠군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네. 책에다 풀었나요, 다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갈 시간이 되나? 시간이 16분밖에 안 남았네. 오늘 숙제 하느라고 빡셌겠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숙제 안 내줄까? 자, 우리가 개념센 수학에서 몇 쪽을 할 차례죠? 62? 52? 개념센 수학도 문제가 질문이 없었다고? 52쪽부터 내용 정리 딱 하나만 하자. 그러니까 그것만 풀어가지고 오자. 오늘이 금요일, 다음 수업은 일요일. 일요일날 놀러 가시는 분, 가족 식사, 여행. 서진이 너 얘기해 빨리, 연아. 이렇게 얘기했어, 은서가. 자, 닮은 도형 파트입니다. 도형이 닮았을 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네. 생긴 그대로 닮았다고 한다면 닮음의 기호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네, 이건 합동의 표현이죠. 닮음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건데 대응점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것들이 대응점이고요. 대응변은 같은 대응하는 변, 대응각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녀석은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A라는 각하고 D라는 각이 A라는 각과 D라는 각이 대응하는 각이니? 맞아? B하고 E가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 C하고 F가 대응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A에 대응하는 거 D, B에 대응하는 녀석의 값이 E, C에 대응하는 녀석의 값이 F처럼 지금 알파벳을 배열했구나. 근데 문제 요구한 건 BC에 대응하는 변을 찾으라며. BC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 각 D에 대응하는 게 누구야? 다음에서 삼각뿔이 있습니다. 삼각뿔이 있는데 삼각뿔 표기 방법은 위에 있는 점을 따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네.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다시를 연결해서 따로 표현했습니다. 두 삼각뿔은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그때 삼각형이 닮았을 때 ACB랑 EGH가 닮았을 때 C에 대응하는 점이 누구야? G? 모서리 BC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F지? 면 ABD에 대응하는 면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걸 구하세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닮았을까? 세 각이 똑같으니까? 구는 닮았을까? 구는 사이즈만 달라지고 완전히 닮은 도형이네? 등변 사다리꼴은 닮았을까? 이렇게 생긴 등변 사다리꼴하고 이렇게 생긴 등변 사다리꼴하고 안 되지? 정삼각형은 닮았겠죠? 정 이렇게 써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닮았습니다. 다음 중에 항상 닮은 녀석을 짝지어 보세요. 항상 닮은 도형이 마른 모듈은 닮았나?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길쭉한 마름모. 이게 닮았다고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미의 두 마름모는 닮았다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닮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직사각형은 닮았나요? 직사각형이 닮지 않죠? 이등변 삼각형은 닮았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닮았지만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안 닮았겠죠? 두 정육면체, 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닮았습니다. 부채꼴도 중심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원은 닮았나요? 닮은 도형의 성질.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읽어보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 비는 일정합니다. 대응하는 변은 닮은 도형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지금 필요한 건 닮은 비만 필요합니다.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닮은 비라고 칭하는 건 길이의 비율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두 녀석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하거든.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몇 대 몇이야? 네, 길이의 비율이 1대 2겠군요. CD라는 길이는 몇이에요? CD 길이는 4.5인가? 네. 각 A는 각의 크기가 몇이야? X.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 두 녀석은 닮은 것 같은데? AB하고 GH가 대응하는 녀석이라고? 그냥 약간 틀어놨다는 얘기잖아, 지금. AB하고 GH가 대응하는 변이라고 합니다. 약간 헷갈려 죽겠다, 니네. 이게 가운데 여기 B라는 각이 직각인 거고, 여기는 H라는 각이 직각인 거지. 그러면은, 이 도형을 돌려놔야 되겠네, 이거를. 이 그림을 180도 회전시켜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대응하는 변을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봤으면 좋겠어. 자, 문제에서 AB하고 GH는 2대3 맞아? AB의 길이의 값은 2, GH의 값은 3. 첫 번째 건 3입니다.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랑 GHI는 닮았나? 대응하는 면 맞죠? 사각형 ADFC 찾았니? ADFC는 GJLI랑 닮았니? 대응하는 면 맞아? 네, 대응하는 면 맞습니다. 직각을 마주보는 면이죠? IL 길이가 9인지 물어보는데, IL? IL 길이를 구하려면 CF 길이를 봐야 되나? CF는 옆에 하고있는데 CF가 6인가? 그거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LI인가? 그럼 2대3이었으니까 6한테 몇 빼야 되는 거야? 2분의 300? 그럼 이건 9가 맞아요? 그럼 답이 5번이겠네. 이거 왜 틀렸지? B는 6, HK는 9, EF는 4, KJ는 3? 이 녀석은 서로 같을 수가 없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소단원 끝내기까지만 숙제해 가지고 봅시다. 숙제는 54쪽까지가 숙제고요. 해당하는 유형편 워크북 센수학 다 풀어오세요.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